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있는 분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교양과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이어서 돌턴의 원자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원자를 찾는 여정의 12번째 동영상으로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아르케를 찾는 탐구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2600년이 지나서 인류는 드디어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성분으로 원자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면 원자가 어떻게 원소에서 발전하는지, 그리고 원소와 원자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원소와 원자를 헷갈리지 않게 되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수업료도 송금 부탁드려요. 근대 원자로는 영국 과학자 돌턴이 1808년 발표합니다. 돌턴은 맨체스터 지방에서 활동하였고 퀘이크교 신자로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붉은색과 녹색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색각 이상자였다고 합니다. 원자론을 발표한 다음에 원자론에 대한 대중 강연을 많이 하였는데, 강연이 있는 날에는 돌턴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맨체스터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돌턴이 원자 이론을 발표하는 데에는 스스로 연구한 성과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발휘하였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으로 원자론에 도달한 것이죠. 돌턴 원자론의 가장 밑바탕에는 라부아제의 근대 원소론이 있습니다. 라부아제는 물질을 계속 쪼개가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일종의 알맹이죠. 가장 작은 단위를 원소로 정의하였습니다. 돌턴은 이 같은 원소 개념을 원자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바탕은 라부아제가 발표한 질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요소, 라부아제의 관점으로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 원소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질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물질이 변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프루스트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질량비로만 결합한다는 법칙입니다. 결합한 원소의 질량비가 정수비로 일정하다는 것은 셀 수 있는 알갱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돌턴은 원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소가 똑같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원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질이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돌턴이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 가지 순수한 물질을 계속 쪼개어가는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검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검 덩어리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눈 것을 또 둘로 나누어 4개로 만듭니다. 또 4개를 각각 둘로 나누어 8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둘로 나누어 가면 각각의 조각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소에 도달할 것입니다. 만약 쪼개는 과정에서 각각의 조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최소한 다른 것 한 가지는 원소가 아니고 더 쪼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원소가 모든 성질에서 똑같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해야 한다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소가 가지는 똑같은 성질은 크기, 모양, 질량, 결합 방식 등 드러난 성질이든 드러나지 않고 내재된 성질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사실 차이가 있으면 다른 것이고 차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요. 지금까지 살펴본 과거의 성과와 돌턴의 독창적인 통찰은 근대 원자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대라고 한정한 것은 돌턴의 원자론은 오늘날 100%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한정을 둔 것입니다. 돌턴의 근대 원자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원소와 원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돌턴의 근대 원자론은 라부아지에의 원소에 몇 가지 조건이나 성질을 추가한 새로운 개념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턴의 원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동치명제의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자의 첫 번째 조건은 순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성분입니다. 이것은 라부아지에의 원소와 똑같은 것이죠. 계속 쪼개어가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라는 것입니다. 원자의 두 번째 조건은 원소는 새로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질량도 마찬가지로 보존된다는 것이죠. 이 조건은 질량 보존 법칙으로 뒷받침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원소는 시공을 따라서 항상 질량, 크기, 모양 등의 성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데 원소는 처음 생긴 이래로 조금도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떠도는 수소나 태양에 있는 수소나 물을 구성하는 수소나 과거의 수소나 미래의 수소도 변함없이 똑같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조건은 원소의 결합과 분리에 의해서 모든 물질의 생성과 소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원소의 결합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이는 커다란 물체도 큰 눈으로 보면 몇 가지 안 되는 원소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질은 신소재나 신약도 몇 가지 원소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원소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종류의 원소가 다른 종류의 원소와 결합할 때는 항상 똑같은 정수비의 질량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원자의 성질이 모두 반영된 결과이지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원자의 구조와 전자의 배치를 배우고 결합 구조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죠. 돌턴의 원자는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하고 역으로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돌턴은 원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돌턴의 원소 또는 라부아지에의 원소는 이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모든 원소는 돌턴의 원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라부아지에의 원소는 돌턴이 규정한 추가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소 그 자체가 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돌턴의 원자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틀린 내용도 있지만 현대 화학이 발전하는 초석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돌턴의 원자 개념이 잘 이해되고 원소와 원자의 개념이 확실히 구분되나요? 원자가 원소를 조건으로 포함하므로 원소의 개념과 원자의 개념이 섞여서 혼동이 되게 되는데 네 가지 추가 조건을 가지는 원소가 원자이고 모든 원소는 네 가지 추가 조건을 충족하므로 모든 원소가 원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에만 국한하면 원소가 되고 나머지 성질까지 더하게 되면 원자가 됩니다. 원소는 물질에 따라 한정되는 고유명사이고 원자는 원소가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라고 하겠습니다. 수소라는 물질에 한정하게 되면 수소 원소가 되지요. 산소라는 물질에 한정하게 되면 산소 원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원소는 개념에 따라서 수소 원자 또는 수소 원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식이 H2O의 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하여서 만드는데 수소 2개는 동일하고 구분이 안 되므로 한 종류의 원소이고 각각의 수소는 원자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원자로는 2개가 됩니다. 따라서 물은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개수로는 3개가 되죠. 또는 물은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로는 2종류입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뒤에서 분자를 정의한 다음에 현대 원소와 원자를 다시 한번 더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론을 발표한 돌트는 원자의 모형을 구로 정하고 구의 내용을 다르게 함으로써 원자를 구분합니다. 돌트는 그림처럼 20종류의 원소 모형을 그리고 각각의 원소에 상대 질량을 부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소의 질량을 1로 하고 산소는 7로 두고 있는데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물의 분해 실험에서 얻었을 것인데 그 당시 성분비로 1대8이 아니고 1대7을 얻은 것 같습니다. 돌트는 핵자나 질량수를 몰랐으므로 오로지 측정에 의해서 1대7의 비를 구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소 1은 질량수 2를 나타내는 것을 감안할 때 H2니까요. 질량수 2를 나타내는 것을 감안할 때 질량수 14인 질소와 12인 탄소의 질량을 똑같이 5로 잡은 것이나 질량수 197인 금의 질량을 190으로 은과 같은 질량으로 잡은 것들이 흥미롭습니다. 하물로 물의 모형은 수소 하나와 산소 하나가 결합한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알코올의 모형은 수소 하나와 탄소 3개가 결합한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돌트는 모두 37가지의 모형도를 제시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원소의 모형을 그리고 상대 질량을 부여한 것이나 화합물을 결합 원소로 표현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뒤에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 때 질량을 기준으로 원소를 배열한 것도 돌튼의 원소 구분에서 출발했다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돌튼이 주장한 원자가 잘 이해되었나요? 그리고 원소와 원자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도 잘 이해되었나요? 오늘 동영상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로 원자를 찾았습니다. 물론 돌튼의 원자로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너무나 굳건하여 화학이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역사 속에서 원자를 찾아가는 여행을 마치고 다음 시간엔 분자를 찾는 전 단계로 게일-이삭이 발표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자를 찾은 이후엔 현대 원자에 대한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